좀 오늘 또 시원하게 보이죠? 여름이라서. 그것도 묵은 날씨입니다. 예. 요거는 그건 옷이 쌉니까? 요거는 그거 상관인데, 일본 오키나와가 제일 밑에가 어디고, 마라도 같은 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마라도 같은 데가 어디죠? 대만? 아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산 것 같다. 오키나와 산. 원장님 이런 거 다 뭐 외제라 외제.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하루 땡겨서 했고, 제가 또 오늘 좀 멀리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땡겼고요. 자, 1번 봅니다. 1번. 1번에는 뭐 보통 하시는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에 제가 이제 2007년도니까 잘 보기엔 사진이 하나 어제 보여서 넣어놨는데, 2007년 4월 5일입니다. 이틀이면 김해 박사 쇼피 신안에 진료할 때, 이제 이런 그 전문가들이 리드하는 그런 뭐 COP 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매 쪽에 한 50명 지금 지인장들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니까 지금 14년? 그죠? 아니지. 17년 전 이야기네. 벌써 17년 전 이야기다. 17년 전에 제가 쌩쌩할 때 모습입니다. 쌩쌩할 때. 그때 이제 이틀이면 경매 박사. 이게 이제 제 옛날에 호칭이었어요. 옛날에 그 LBA 경제연구소에도 이제 이틀이면 경매 박사 해가지고 제가 클럽 커뮤니티 회장을 했는데, 그때 회원 한 2,000명 하다가 요 지인장 내려오면서 이제 거의 없어져버렸는데, 하여튼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틀이면 경매 박사 COP 해가지고 전국의 10,000명 직원들한테 이름을 많이 날렸습니다. 날렸고, 그 당시에 이제 대출이, 경락장금 대출이 한 2,000건 치렀어요. 2,000건. 그래서 법무사가 막 너무 좋아하느라, 법무사가. 왜냐 그러면은 경락장금 대출은 소유권 이전하는데 돈 받아요. 법무사가. 또 설정하는데 돈 받아. 따로 받더라고, 이 친구들은. 한 사람이 이전하고 설정하고 하나 받으면 되는데, 이전한다고 돈 챙기고, 설정한다고 돈 챙기고, 2,000건 같으면 뭐 거의 한 건에 만약에 100만 원 같으면 한 2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정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경매 쪽에 이제 직원들 연수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은행하고 이제 신한은행 합병이 돼버렸죠. 합병되면서 이제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이제 좀 이따가 퇴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참 재밌었죠. 그죠? 그때는 이제 주말 부부고 막 이랬습니다. 주말 부부고 마산에 될 때. 요때 강의를 할 때, 첫날에 한 180명 왔어요. 은행 지점에 180명. 터질라고 해요, 터질라고. 무료 강좌 해나니까 터질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팀장이 그 15층, 대한시민 빌딩 15층 강당이 넓으니까 그걸로 올라가자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냥 180명 길을 모아야 된다. 막 터지든지 말든지 요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점에서 강의했어요. 그 조그마한 은행 지점에 성인들 180명 들어보세요. 숨 쉬겠어요, 사실은. 그래, 그다음부터는 한 120명씩 계속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막, 의자 120개 깔아놨고, 등 없는 의자. 그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기 많았죠. 특히 아줌마들한테 인기 많았죠. 자,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고, 이제 너무 여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볼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 수도권, 경남, 이런 거 하나씩 해야 될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관심 못하고,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옥션원도 한번 보고, 지옥션도 한번 보고, 이제 권리 분석이 애매할 때 있습니다. 그죠? 옥션원은, 선순위 전세권이 4억이 인수다 그러는데, 지옥션은 아니다 그거. 뭐 이럴 때, 그럼 한 번씩 비교해보고, 또 헷갈리고 하면 또 저한테 연락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쓰셔야 되지. 무조건 요거를 막 1년 내내 쓰겠다, 막 구독도 안 하고 이러면은 조금 이제, 좀 힘들죠. 막 튕기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튕길 겁니다. 못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트 하나 정도는 선택,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 한 장 넘겼습니다. 4번. 온비드 공매 배달 강좌 이래가지고, 온비드에서 지금 엊그제 뭐 팝업창에 뜨더라고요. 근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 공매 기초를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온비드에서 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요. 이거 보니까 기존 5월 달에 많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7일, 오늘 며칠이요? 오늘 7월 오늘부터는 그죠? 오늘 이제 부산의 남구청 하고 있는 남구청, 사구청, 그 다음에 서울대 쭉 해놨더니죠. 그래서 여기 해놨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여기에 자기 스케줄이랑 맞춰가지고 한번 참석해서 공부도 해보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내용을 보니까 공매의 주로 기초입니다. 그죠? 온비더, 소개, 용, 안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아주 이제 좀 기초적인 거, 요거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강의할 거, 공매는 굉장히, 정말 좀 고급입니다. 고급. 웬만한 거는 다 이었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거,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요 특강 요거는 이제 주로가 뭐 간단하게 그냥 온비드에서 개요만 설명하고 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참석하면 좋겠나 싶어서 이러세요. 자, 6번입니다. 6번에 보면은 이제 경매와 공매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매는 이제 이 낙찰가가 조금 높습니다. 낙찰가가 높고 전기가 꺼졌나? 아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냐? 낙찰가가 조금 높고 입찰자 수가 좀 세요. 근데 공매는 조금 낙찰가가 낮습니다. 낮고 경쟁자 수도 작고. 왜 그러냐? 공매가 이제 우리 경매는 예상 배당표 되는 거 있죠. 임차인이 많을 때. 그게 있어가지고 좀 편한데 공매는 예상 배당표 없잖아요. 꺼졌는데 예상 배당표가 없어가지고 조금 됐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없어가지고 권리 분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공매는 임차인이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당을 1억짜리 전시했는데 5천밖에 못 받네. 그러면은 이제 선순위니까 내가 낙찰가에서 또 5천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낮게 놓쳐봐야 되는데 그냥 덜 받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공매는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공매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구 2억이 들어간대. 2억이야. 내가 보기에는 2억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인수가 1억 뭐 2억 또 추가가 있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너 들어갔으면 2천만 뛰었다 이러거든요. 그럼 자기는 전화 한 통 하는 바람에 원장님 한 통 하는 바람에 2천만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할 때 전화 어디 할깁니까? 뭐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볼게요. 그 전문 거를 딱 알고 사람 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년 수강 평생 회원이 되면은 정말 저하고 뭐 평생 동안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2달짜리 하고 하는 거는 내 평생 권리분석 상담이 안 됩니다. 수강 기간 중에 2달 때만 되는 거지. 수료하고 나와비고 나면 뭐 2달 하다가 하산해빈데 나 그거 모른다고. 2달짜리 하산하는 거 나 모르고 1년 하고 하산하는 건 내가 많이 도와준다. 자, 한번 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번 봅니다.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다. 공매는 없어요. 그럼 공매는 소송해야 돼요. 인도명령은 잔금 넣고요. 애민다. 나가란 게네 못 나갔다. 배째라. 이렇게 못합니까? 인도명령 신청하면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판결문 나와요.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는데, 공매는 이제 자산가지공사에 판사님 안 계시니까 소송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럼 뭐 최소 6개월은 가야 됩니다. 6개월. 그게 일주일하고 6개월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경매가 인기가 있다. 공매보다는. 그 다음 경매는 채권 상계가 되는데 공매는 없다. 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자, 경매는 임차인이 2억 5천짜리인데 전세가 2억 들어갔어요. 지금 2억 들어갔는데 이거 자꾸 떨어져. 경매를 넣고 보기에는 1억 5천원 떨어져. 그럼 지가 낙찰받고 상계 신청해둬라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금만 10%만 걸어도 잔금 넣는 거는 돈을 준비 안 해야 돼요. 상계가 되니까. 근데 공매는 그런 게 없어요. 10% 내고 1억 5천 낙찰 받으면은 1,500만 내고 1억 3,500을 한 달 뒤에 내고 또 한 달 뒤에 공매는 배분을 받아가라. 이래 됩니다. 그게는 이제 잔금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경매는 간단한데 채권 상계병 되는데 공매는 없으니까 이게 법을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상계 제도가 없다. 공매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보니까 경매는 무슨 법입니까?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 보면 안에 있어요. 징수법 안에. 그래서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황 원장님, 그 공매는 근거법이 뭡니까? 그 국세징수법 중간에 보면은 안에 상세히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경매는 무슨 법이죠?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입등기는 경매는 뭡니까? 주로 각부의 임의경매, 강제매 뜨죠. 공매는 등기부에 뭡니까? 압류, 차원세무서 압류, 그 다음에 공매 공고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경매는 매각문건 면에서 그런 거 있죠. 그게 있는데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는 낙찰받고 농지증 제출해야 되는데 경매는 만약에 반려를 받고 이러면은 이제 10% 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매는 또 반환을 주더라고. 다행히 공매는 10%를 돌려주고 제출 기한은 비슷해요. 이제 경매나 공매나 비슷하다 이제 바꿔놨는데 이제 10% 돌려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농지 낙찰받았다, 제실이 있다, 뭐 큰 건물이 있다, 불법 건축물이 그 농증 받으러 가면 면상조에서 그 농지가 아니네, 그 농지는 안 내줍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경매에 원인 제공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낙찰한테 물어가지고 10%를 몰수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그죠. 어찌 보면은 공매가 맞는 것 같아. 돌려주는 맞아요. 안 그래요? 돌려줘야지. 그거를 실을 몰수를 해피고 그냥 막 배당 때 채권자들 좋게 하고 하는데 그거는 왜 옛날에 몰수한다 그러면은 보면 장난치는 사람이 있거든. 꼭 보면 높게 써갖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시간 끌고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몰수를 한 건데, 그런데 너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몰수한다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자, 3억짜리 농지가 뭐 한 1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1,500원 넣었어. 넣었는데 뭐 면사무소, 업면서 사무소 가니까 농지를 못 내주겠다. 그 뭐 농지가 아니고 짜고 그 불법 건축물이고 제실도 있고 뭐 건물이 옆에 티 들어가 있고 이래서 못 내주겠다. 그래갖고 법원에 제출해주면은 농증 반려하고 갖다 주면 어쩝니까? 내가 불허가 시키고 또 잡니까? 1,000원만 띄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불합리하다 그죠. 예. 물론 한 1,500 중에서 10%만 띄가겠다.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절반도 돌리는 것도 아니고 1,500 몽땅 이거는 참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은 경공매 농지증 제출은 폐지하겠습니다. 폐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허가 안 받거든요. 경공매에서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냥 뭐 허가 받은 거로 의지해서 바로 막 낙찰 내가지고 하는데 꼭 그 뭐 농지증 가지고 그렇게 1년에 한 32만 건 정도 농지증 발급이 되는데 그 발급하면서 읍면 서기들이 얼마나 끝발부리겠어요. 내가 보기엔 눈에 딱 들어온다고. 조금만 이상하면 뭐 안 해줘? 못해줘? 내 손에 장을 찌지라! 막 이때거든. 면석이들이. 산업계다니까 그거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안 해주는 쪽으로. 공무원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보면, 안 해주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아라. 농지증, 특히 농지증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뭐 해주면 큰 문제 없거든요. 나중에 농사 안 지으면 어쩝니까? 저거 뭐 25% 1년에 뭐 법을 만들어 놨거든. 25% 이행강제 물리면 됩니다. 농증 이야기는 뭐죠? 농사 짓겠다 말입니까? 뭐, 그걸 지으라 해놓고, 짓겠다 해갖고, 하나, 서류를 발급해 주니까 농사 안 짓더라. 그러면 1년에 25%씩 이행강제가 물리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10%씩 그냥 몰수를 해준다. 그죠? 이름이니까, 뭐, 예를 3억짜리 여기 들어가면 2천만 계약금 10%였는데, 농증을 안 내줘갖고, 그냥 법원에서 몰수해갖고 배당에 딱 넣겠다. 그럼 못 잡니까, 나는? 2천만원. 오롯이 뛰는 거 아니고, 그죠? 지난번에도 공장에 창녕인데, 하마이구나. 공장 농지가 한 3,000평 돼요. 그 30평이 농지라. 공장 농지가 2,970평. 30평이 농지. 이 두 개 같이 했어요. 이 또 희한하게 또. 그래서 경매했어요. 법인에서 받았어. 제조업체, 우리 이거 실안에 거래처가 받았어. 사장님. 받아가지고, 읍면에 갔더니 이거는 농지는 법인이 받으면 안 된다. 30평이든 뭐 2평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농지를 발급 안 됐어. 결국 5천만 띄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조업체가 공장을 설립을 해서 고용을 창출을 하는데 농지를 안 해줘가지고 5천만 띄기에는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얘. 공장을 지금 빨리 이전해가지고 그래서 확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농지를 안 해주니까 그냥 막 띄가지고 막 대법원까지 가고 막 난리 났거든. 결국은 띄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농증 문제, 이게 상당히 좀 문제 있어요. 없애빼면 좋아요.
없애고 농사 안 지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부지런히 물리고 그게 더 낫지. 근데 농정을 또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농사 안 지으면 뭐 감시 감독하느냐 뭐 법은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 인력도 안 따라가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문제 있어. 자,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압류재산 공매 다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이제 자기들이 공매를 하죠.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봅니다. 7번. 7번에 보면은 압류재산 우리가 주로가 한 80% 우리가 손대는 것이 압류재산입니다. 주로 세무서 뭐 그 다음에 재산시 안 내고 그 다음에 취득시 안 내고 양도시 안 내고 부가시 안 내고 주로 요것들 때문에 압류재산이 우리 공매가 한 80%, 압류재산, 압류. 그러니까 세무서 이제 체납이 돼가지고 이제 압류되는 것이 주로 8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 그 다음에 공유, 국공유재산, 국가재산이죠. 국가서 이제 필요 없는 농지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 본게는. 그냥 그런 거 팔고. 그 다음에 수탁재산, 수탁재산은 주로 이제 은행 같은데 여러 신한은행의 뭐 사택이다 이런 것도 막 가끔 팔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 신탁재산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탁공매 그런 거 있죠. 많이 배웠죠. 신탁공매 가지고 소유자가 주로 이제 신업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대출 나갈 때 옛날에 너 신탁 샀는가 주라. 왜냐 그러면은 설정을 해가지고 1순위 100날 잡아본들 배당때 가보니까 임금 채권자가 2억대 가고 국가에서 뭐 법정기일 빠르다가 3억대 가고 뭐 이런 게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탁사 소유권 능가주라. 소액보증금도 안 떼가고로 능가주라. 이래서 이제 신탁사 능가주는데 이자를 안 내요. 그러면 신탁사 소유자가 되어 있지만은 경매를 넣습니다. 넣는데 이 좋은 거는 이 수의계약 가는 물건입니다. 수의계약, 그죠? 이게 많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거를 뭐 한 20채, 10채 잡고 돈이 한 30원 나왔어요. 안 주니까 이제 이 신탁 공매로 옮기듯 사긴 하는데 이게 이제 1차부터 절반까지 떠나도 이게 10개씩 같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잘 안 사, 여러분들이. 안 사고 그냥 10개 다 그냥 무디기로 그냥 7차까지 유찰되더라고. 그러면 거의 한 55%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쳐봐놔요. 그럼 그거를 수익 드립니다. 55%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오히려 LH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그 대학력 포기물건 있죠. 그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도 없고. 사례를 보면은 부산에 우리 수강생이 4억짜리인데 1억 8천에 들었어. 아파트가 1억 8천에. 그러고 수익이었어요. 1억 8천에. 해가지고 결국 1억 8천에 전세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1억 8천. 그래서 그런 이제 신탁 재산이 많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신탁 재산을 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주로 뭐 반값이야. 뭐 60%, 50%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8번 봅니다. 8번. 요거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는 압류재산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압류재산은 대출이 경매하고 똑같아요. 경락자금도 똑같는데 신탁재산을 낙찰받으면은 이거는 좀 대출이 작아요. 단점이. 뭐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들은 신탁재산은 여기 낙찰받는 거를 감정을 봅니다. 그리 보기 때문에 대출이 작더라. 압류재산은 대출이 좀 괜찮아요. 경매나 법원 경매나 공매 압류재산은 대출 반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 상가다 10억이다 낙찰을 4억 받았다 뭐 4억에 80 곱하면 3억 2천 대출이더라. 이 됩니다. 그럼 10억짜리 토지다 농지다 4억이 받았다 4, 8, 32 3억 2천 대출이더라. 이거 돼요. 되는데 신탁재산에서 상가를 4억에 받았다 그러면 4억이 감정가라. 10억이 아니고. 그럼 4억에서 뭐 50% 대출이면 2억밖에 대출이 안 되고. 그래서 신탁재산은 대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자금에서 잘 매치가 잘 안 돼요.